넓은 광주의 역정, 김동복 편저, 꿈에 그린 출판사, 서울 4개구와 5개시. 저자, 著者金东福，略历，徐愿生著。韩国大学校通讯教育部修学，建设会社勤务。1980年善政不忘碑发掘踏查始作。1989年景福工艺展示场에서写真展示西贵碑 100여 점. 现서울文化史学会会员。著书朝鲜善政不忘碑群沿路。서울의 해, 서울의 달. 이정 원장님 해론. 저자 김동복 금방. 넓은 광주의 역정, 서울 4개구와 5개시. 김동복 편저, 꿈에 그린 출판사. 머릿말. 옛사람들은 광주를 가리켜 해가 길다, 르장 하였고 넓다, 광투고도 하였고 물도 흔하다, 펑쉬고 하였는데 대자연의 환경이 가는 곳마다 길지이고 파는 곳마다 명당이요 경작지마다 풍작이다 보니 강 건너 왕실에서 한껏 이용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그래서 읍지도 하남 교산동에서 남한산성으로 옮겨 수도권 4개 유수인 송유, 숭류, 개성, 신묘, 칠류, 강화, 화요, 화류, 수원, 광유, 광류, 광주 등을 두면서 관원으로 유수, 정, 이품을 각 한 명씩 두었는데 특히 광주에만 중요성을 감안해 경기관찰사 1명을 더 겸직시켰다. 여기서 광주란 전남 광주가 아닌 것 같고 경기 광주인 것 같은데. 광주 이전을 살펴보면 본래 희안구, 화양구이었으나 백제 온조왕이 위례성으로부터 이곳에 옮긴 후 371년 근초고왕이 지금의 서울로 천도하였는데 475년 문조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이 땅은 약 60년간 고구려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551년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남북한성 육군을 수복하였으나 553년에 신라에게 빼앗겨 한산주가 되었다. 이후 940년 고려 태조 23년부터 광주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때 전라도와 경상도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한때 경기도를 양광도라고 하여 광주가 도명으로 들어간 일도 있었다. 양광도의 광이 광주란 광이구나. 여러 차례의 변액을 거쳐 1895년 군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면의 숫자는 조선조 때 한 번, 일제 때 한 번 줄었고 근래 와서는 강변 쪽으로 서울의 4개구와 내륙 흐르는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로 변하였으며 수원과 시흥으로 이속되었던 것은 군포시와 의왕시로 변하여 사구 오시로 되었다. 광주라는 지명을 1000여 년 동안 함께 사용한 읍호, 이호는 본래 국호였던 희안이었으며 조선 후기 때 광주 호수는 1590여 호였고 인구수는 5670여 명이었으며 일제 중기 때
인구수는 89,130여 명인데 비해 오늘날 성남시 인구가 100만인 것을 보면 벌어진 입이 닫혀지질 않는다.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천변만화된 역사의 땅 구석구석을 발견하기에도 발견인데 벌견이라 썼구나. 어려운 일인데 겁없이 되던 일도 미련하거니와 정리 또한 미숙한 점을 스스로 송구하게 여기는 한편 앞으로 제2, 제3의 역정서 리정수가 속간되기를 기대하고 답사 중 협조해 주신 재영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편저자 김동복. 목차 머릿말 4 제1장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제2장 조선시대 제3장 지방수령 선생안 제4장 읍지와 역참과 장씨 제5장 일제 이후 제6장 나누어진 넓은 거울 제7장 전해오는 이야기 제1장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광저우 시아마의 이 하마비는 지역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남시 모부 지부장 우백섬에서 1995년 7월 31일 복원한 것입니다. 광주 향교 정교 유형목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천변만화된 역사의 땅 구석구석을 발견하기에도 여기도 별견이네. 별견이란 단어가 있나? 어려운 일인데 겁없이 되던 일도 미련하거니와 정리 또한 미숙한 점을 스스로 송구하게 여기는 한편 앞으로 제2, 제3의 역정서 리정수가 속간되기를 기도하고 답사 중 협조해 주신 재영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머리말 중에서 4년 5월 24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목포 완도 복일도 2박 3일 김종분 이춘복 그 다음 또 누구 있나? 이름이 뭐였지? 효빈이 11페이지 1. 삼국시대 쌍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정립되었던 시대이다. 삼국의 건국 연대는 신라는 서기전 57년, 고구려는 서기전 37년, 백제는 서기전 18년이고 660년 백제가 멸망하였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다. 이 기간 동안의 700여 년을 삼국시대라 말한다. 삼국이 고대 왕권의 기반을 형성한 것은 고구려는 6대 태조왕 53년부터 145년 때이며 백제는 8대 고이왕 234년부터 285년까지 때이고
신라는 17대 뇌물마립간 356년부터 401년 때부터이다. 그 이전의 시기는 아직 고대 족장 세력들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처럼 세 나라의 성장 시기에는 차이가 많으나 대개 족장 세력의 지배가 계속되던 시기인 서력기원 전후부터 300년경까지를 원삼국 시대라고 한다. 300년경까지를 원삼국 시대. 철기 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된 것도 원삼국 시대이다. 더불어 어로, 목축과 함께 농경 생활의 능력도 크게 발달하여 전체적인 생산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새로운 전술인 기병전, 지빙전의 등장으로 군사 능력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삼국이 안으로는 부족 통합을 활발하게 이루었고 밖으로는 낭랑군, 대방군, 현도군, 현토가 아니고 현도야? 요동 등 중국의 식민지 세력과 충돌을 되풀이하며 고대 왕권의 성립과 그 지배력의 강화를 보게 된 것이다. 북쪽의 교통요충지대에 성장한 고구려는 태조왕 때 동해안 지역에 진출하고 청천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요동지방을 계속해 공략하였다. 신대왕은 수차례 서안평을 공격하여 대방 현령을 죽이고 낭랑 태수의 처자를 사로잡는 등 교통로를 위협하더니 311년 미천왕 12년에 이르러 서안평을 확보하고 313년에 낭랑군을 점령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중국의 침입로를 차단하여 북방에서 중국의 침입을 막는 방파제적 구실을 하며 성장하였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약 100년 늦은 고이왕 때부터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백제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낭랑군은 맥인, 동예 세력으로 추점과 함께 배제를 침입, 책계왕을 죽였으며 낭랑군의 변경을 빼앗았던 분서왕을 자객을 보내 죽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백제 또한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중국 식민 세력과의 힘든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신라는 3세기 초부터 가야 등 주변 세력들과 대항하는 부족 연맹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낭랑군과 연결된 부족들과 가야의 조정을 받는 외, 한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고 있던 백제 등과 자주 충돌하며 성장하였다. 신라의 고대 왕권 성립은 고구려보다 약 200년, 백제보다는 약 100년이 늦은 마립갈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뇌물 마립관 때부터이다. 그 뒤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들이 신라에 미치는 압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고대 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갔다. 앞서 말한 듯이 고구려는 낭랑군을 멸망시켜 한반도 안에서 한나라의 식민지 세력을 몰아냈으나 4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고구려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즉 342년 고국원왕 12년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 수도인 환도성 완두청이 함락된 것이다. 342년 또한 이러한 위기를 틈타서 북진하려던 백제를 맞이하여 싸우던 왕이 371년 평양에서 전사하는 불운을 맞았다. 이같이 고구려는 남북 양면에서 커다란 압박을 받았으나 370년 연나라를 멸망시킨 전진과 친교를 맺으면서 그 난국을 면하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는 안팎으로 체제를 정비하였고
정지된 힘을 바탕으로 광개토왕 때에는 요동을 확보하고 요서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장수왕 때에 이르러서는 475년 장수왕 63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고 아산만과 중령을 연결하는 성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때 광주 땅도 백제에서 고구려로 넘어가 그 지배하에 들게 되었다.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 때에 이르러서는 475년 장수왕 63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고 아산만과 중령을 연결하는 성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때 광주 땅도 백제에서 고구려로 넘어가 그 지배하에 들게 되었다. 중국이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에 고구려는 북조의 위와 백제는 남조의 송, 양 등과 연결하면서 동양의 국제관계는 북위, 고구려, 신라를 연결하는 세력과 송, 백, 제, 송, 백제, 외를 연결하는 세력이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관계에서 삼국의 관계사는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고구려 광개토왕 때부터 장수왕, 문자명왕 때까지의 약 130년간으로 고구려의 남진 세력이 주축이 되어 삼국의 관계를 좌우하던 시기이다. 제2기는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 가장 뒤늦었던 신라가 크게 발전한 버풍왕, 진왕 때의 약 60년 동안으로 신라는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다투던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남양만에서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해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광주 땅도 이때부터 고구려 영토에서 신라로 그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는 동해안으로도 북상하여 함경남도 이원까지 진출하였으며 낙동강 유역의 가야 지역을 완전 병합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의 세력은 백제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3기는 수나라, 수나라가 589년에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때부터 668년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중국의 왕조는 통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고구려와 돌궐족이 연합하여 가해오는 압력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 당시 국경이 되었던 요하선에서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 요수 전쟁을 거쳐 당나라와도 요당 전쟁을 계속하게 되어 그 전쟁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 파동은 한강 유역에까지 미쳐 고구려, 신라, 백제의 세력 다툼도 치열하였다. 그러다가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나당 연합군을 형성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마저 멸망시킴으로써 삼국시대는 막을 내렸다. 삼국 정립기, 탐라, 황해, 동해, 우상국, 선비, 음루,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책성, 백두산, 옥저, 황초령, 동황성, 국내성, 남소성, 목조성, 졸본, 신성, 현도성, 여동성, 안시성, 건안성, 소안평, 평양, 수곡성, 비열을, 동예, 칠중성, 석현, 미추월, 위례, 하슬라, 실지, 중령, 당항성, 당진이네. 백제,
옹진 공주고 신라 금성 대가야 가야 금관가야 발라 도무. 발라는 어디고 도무는 어디지? 전라남도에서. 이따 찾아보자. 와, 사진 찍고 했을까? 16페이지 나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도 신라군의 진로 당군의 진로.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는 신라 금성에서 출발해서 남천으로 이천으로 사비성으로 부여로 김유신이 660년에 그다음에 여기는 당군의 진로는 레주 라이州 山东 라이주에서 출발해서 소종방이 660년에 백길로 여기 그 다음에 금강으로 해서 사비인가? 고구려 평양성 비열을은 또 어디지? 동해 원산인가? 칠종성 북한 산주 하슬라가 강릉이지? 실직 종령 이천 남천 당항성 계립령 신라 금성 금관 경 백제 황산 논산의 황산 탄현 백강구 사비 옹진. 17페이지 2. 고려시대 서기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34대에 걸쳐 왕씨가 집권하였던 왕조시대를 말한다. 신라의 공력이 쇠약해진 9세기 말 각 지역에는 군웅이 활가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전라도 지방의 견훤과 중부 지방의 궁예가 세력이 가장 왕성하여 후삼국이 정립되었다. 견훤은 원래 상조의 호족 출신이었는데 신라의 조신이 되어 세력을 부식하다가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이끌고 무진주, 우전주, 지금의 전라도 광주를 점령하고 다시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진격하여 그곳을 근거로 삼고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궁예는 신라의 왕족으로 몰락한 가문 출신이었는데 북원에 있던 양길의 부하가 되어 강원도 일대를 경략하고 세력이 강성해지자 마침내 양길을 넘어뜨리고 송악에서 자립하여 고구려의 부흥을 내세우며 901년에 고려를 건국하였다. 이에 신라와 함께 백제, 고구려의 부흥을 외치는 후백제, 고려, 후고구려가 정립되어 후삼국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라가 진골 왕족의 권력 싸움에 휩싸여 경상도 일대만을 지배하는 상태였던 반면 견훤과 궁예는 전제군주로서 전라도 일대와 중부지방에서 커다란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왕건은 본래 송악, 지금의 개성지방의 호족으로서 혈구진, 쇠거전을 비롯한 해상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자 고려, 후고구려는 수군을 이끌고 서남해 방면으로부터 후백제 지역을 공략하여 진도, 금성, 진청, 지금의 전라도 나주를 점령하였다. 이것은 왕건의 해상활동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궁예의 부하로 활동하던 왕건은 918년 민심을 잃은 궁예를 몰아내고 다시 고려를 세워 고려의 태조가 되었다.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은 궁예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종래이구 신라에 대한 혁명적인 새왕조 건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왕건은 이듬해 국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다. 신라는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혼란스러웠으며 밖으로는 후백제의 침략을 받아 국군이 쇠퇴하여 935년 경순왕 9년 고려의 귀부하였다. 그것은 927년
견훤이 신라의 국도를 침략하여 경예왕을 죽이고 노략질을 함부로 하였을 때 왕건이 신라를 도와 견훤과 싸워준 친신라 정책이 주요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전 왕조인 신라의 전통과 권위를 계승함으로써 정통 왕조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후백제는 이미 934년에 운주, 지금의 홍성에서 고려 태조군에게 패배하여 웅진 이북의 30여 성을 빼앗기는 타격을 받았는데 이듬해에는 부자간의 불화까지 생겨 견훤이 그의 아들 신금에 의하여 금산사에 유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후백제는 이미 934년에 운주, 윈州, 지금의 홍성에서 고려 태조군에게 패배하여 웅진 이북의 30여 성을 빼앗기는 타격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에는 부자간의 불화까지 생겨 견훤이 그의 아들 신금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분열을 틈탄 태조는 936년 대군을 이끌고 신금의 군대를 선산에서 대파하여 항복을 받아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왕건이 건국초의 불안정한 시기에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송악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후 태조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서경, 지금의 평양을 중시, 북방을 개척하여 국경을 청천강까지 넓혔다. 또한 거란의 침략으로 발해가 멸망하자 고구려 계통의 발해요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태조왕건이 통일왕조를 이룩하긴 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중앙의 통치력이 미친 것은 아니었다. 지방에는 여전히 반독립적인 호족들이 분립하여 만만찮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태조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중앙집권체제의 구축이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기반이 확립된 것은 성종 때 이르러서였으며 문종 때로 넘어가면서 고려의 정치기구와 토지제도 및 신분체제가 완비되어 귀족정치의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국력의 신장을 이룩하였다. 한주전도 보자. 汉州全图朔州界渤海国界燕州界汉州都督府领黄武摩亚中原小京汉阳郡领荒壤誉王交河郡领丰城高峰兼城郡领沙川洞阴长堤郡领金浦分金桐城婺城利津郡领有模样양회开山 이건 어디가 고려 10도 보자 한번 고려 10도 고려 초기에 폐소도 안부 서경 황주 관 해주 적기 삭방도 개경 내 양주 광주 하남도 충청도가 하남도에 속하네. 공주 청주 중원도 상주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동경 진주 진주 김순아 언니 승주 강남도가 지금의 전라북도야. 해양도가 전라남도 나주 지금하고 완전히 안 같네. 오도 양계전도 고려지도 보자. 우도 량界全图白头山이건 무슨 거야?辽阳界鸭绿江江界강계
제산, 계산, 루이州, 서주, 지州, 길주, 북청, 수자 김정희가 유배 갔던 곳, 북청, 함주, 북계, 이거 뭐야? 동제, 저로도, 할시도, 양광도, 양광도가 나오네. 칭상도,全罗道, 달루어, 탐라, 양광도, 전도, 양광도, 全道, 大东地质高丽, 대동지지, 고려.东界领都护府议防御郡9镇10县令80뭐야? 양광도 전도 대동지지 고려 庆尚道街全罗道街树뭐야? 交招道街大东地质高丽西海道街뭐야? 酒泉 천면 띠川제천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보자. 안성 나오고 안청 그 다음에 안산 나오네. 안산 행주 신州여기 보자. 뭐가 나오나? 면州면천 여기가 면천이다. 맞네. 야州당진 지곡면 띠구 이산 이산 신창 나오고 태안 천안 그 다음에 홍州홍주 예산을 이산으로 하구나. 리산이라 안 하고 바오닝 보령 람푸 남포 그 다음에 정산 띵산 칭양 청양泰安 나오네. 태안 해미 근데 여기서 해미가 아니고 위메 여미네. 결성 지하청 리산 여기 있구나. 예산 따신 대형 나오고 홍산 나오고 이산이란 곳도 있구나. 예산 위에 원수의 원수 연기 연치 칭州청주 나오고 25페이지 3. 양광도 지도해 신라가 말로는 삼국통일을 하였다가 하나 실제로는 백제와 고구려 대동강 폐강이남을 통일한 것에 불과하였고 전국토에 구주를 두었으며 고려가 다시 그 북쪽 압록강과 대동강까지 수복한 뒤 동계와 서계를 신설할 때 기존 구주를 오도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때의 전라도와 경상도는 지금까지 그 지역과 이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쪽의 교수도는 강원도로 고쳐졌고 양광도는 남쪽이 충청도 동쪽이 강원도 일부 북쪽은 경기도 개성 이북은 황해도로 분할된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미 고려 때부터 심장부에 해당되는 큰 강북에 양주, 양州와 강남에 광주, 광州이름자를 한자씩 따서 양광도란 이름을 지었다. 양주, 광주 이름을 지었고
여러 군데 중요한 거울 수령에게는 부근의 군, 현을 관리토록 하였다. 중요한 거울과 소관, 군, 현의 수요를 파악해보면 아래와 같다. 개성 20여 구년, 양주 9개 구년, 안남 부평 5개 구년, 인천 2개 구년, 수주, 수원 8개 구년. 안남이 부평보구나. 강화 3개 현, 광주 7개 구년이었다. 그리고 충주 6개 구년, 원주 7개 구년, 청주 9개 구년, 임천 5개 구년, 부성이 서산이네. 부청 2개. 맞네. 여기 부성이라 썼네. 부청. 홍주, 홍성과 공주 등 지에도 10개 안팎 군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본 지도에는 당시 군현이 빠짐없이 기입돼 있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군명도 고려초기, 중기, 말기 때 이름이 두서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고려 중기 이후 폐헌되거나 속현되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개명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오해 없기를 바란다. 가오리 시다오图고려 십도도 보자 한번.鸭绿江女真西道서도朔方道삭방도中原道河南道岭东道岭南道江南道양道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개 더 차야겠는데. 칠지 여기는 관내末期的全国图보자 한번.东北面西北面西海道京畿胶州江陵道杨广道庆尚道全罗道민乱风起图민란봉기도 명종에서 고종초까지. 글자가 너무 작아. 안동이 나오고 여기 보자. 충남에는 뭐가 나오나. 직산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여기 부성 소산.契丹彝族侵入图. 왜契丹彝族라 그러지?契丹族라 안 그러고. 보자. 의주에서 거란들의 침입 경로. 의주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삭주로 해서 연주로 해서 청세진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영주로 해서 선주로 해서 의주로 해서 또 다른 한 길은 귀주로 해서 위주로 해서 조양진으로 해서 강동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위주에서 또 다른 한 갈래 길은 황주목으로 해서 안주로 해서 재령 안섭으로 해서 백조부로 해서 이쪽에 보면 함경도 쪽에서 강동성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갈래 길은 고주로 해서 또 하나는 보자 여기 우봉으로 해서 동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근, 저평, 원주로 그 다음에 명주가 지금 강릉이지.
또 하나는 여기 강릉까지 왔는데 강릉에서 북쪽으로 또 등주로, 선주로, 그 다음에 예주,